봅시다. 자, 우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물에다가 뭐 잉크를 떨어뜨리는 어떤 상황. 그 다음에 이제 뜨거운 물, 차가운 물이 있는데 나중에 이 격복으로 이렇게 쏙 빼서 막 섞는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가운 숟가락을 손으로 잡았을 때. 그 다음에 뜨거운 컵을 또 손으로 잡았을 때.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다 예상할 수 있죠. 왜냐면 매우 그 상식적인 상황이니까. 그러면 이 현상들에 대한 공통점 혹은 차이점 등등등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현상들에 대해서 첫 번째 1 여러분들이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건 뽀로뽀로뽀로빠 요걸 알아야 되겠네요. 바로 열이라는 현상이 있죠. 그럼 그 열이라는 현상에서 또 열이 뭐냐? 이걸 또 이제 연력학적으로 정의할 필요는 있지만 뭐 그것까지는 뭐 열은 아는 말이라고 치자. 그럼 이제 열이라고 하는 게 그 어디에선가 어디에서로 옮겨갈 텐데 그 옮겨가는 방식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어요. 자, 우선 뭐가 됐건 이 열 전달은 아시다시피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죠? 기본적으로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죠. 그래서 결국 양쪽의 무엇이 온도가 같아지게 됩니다. 맞나요? 맞죠, 맞죠? 자, 저거는 되게 이상한 거예요. 저거는 뭐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데 그러한 열 전달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말이죠. 그리고 대부분은 여러분들의 중학교 교과서에 다 나오는 말들입니다. 자, 그거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우선 첫 번째 1. 자, 전도라고 하는 현상이 있죠. 전도. 자, 전도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말 중에 뭐 전기 전도도 열 전도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건데 자, 전도라고 하는 현상은 어떤 현상이죠? 바로 물질인 매질은 움직이지 않죠. 그리고 열 전달이 일어납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전도라고 합니다. 이 전도는 어떻게 되냐면 어디까지나 보통의 경우예요. 보통의 경우 물질의 진동 운동, 진동 및 회전, 운동의 운동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냐면 움직임에는 어떤 움직임들이 있죠? 뭐가 있죠? 움직임이 세 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요? 네, 병진, 회전, 진동이 있죠. 자, 진동은 뭐예요? 진동. 이게 부르르 떠는 게 진동이고요. 회전은 뺑글뺑글 도는 거고요. 마지막 하나 남은 병진은 뭐예요? 병진은 이렇게 쭉 가는 거, 이렇게 뭐 쭉 가는 거, 이게 병진이잖아요. 그러면 전도는 매질이 직접 그 위치가 바뀌면 돼요, 안 돼요? 매질이 직접 그 위치가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매질이 병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알겠어요? 그래서 병진 제외하고 매질이 이렇게 부르르 그 중심점에서 부르르 떨거나 뺑글뺑글 돌 때 그때 그 운동 에너지가 다른 데 전달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매우 우리의 상식적인 관점으로 에너지가 전달된다고 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부르르 떨다가 가만히 있는데 옆에 누가 부르르 떨다 보니까 툭툭툭 때릴 거 아니에요. 그럼 얘도 같이 떨겠죠. 이런 식으로 운동 에너지가 전파되는 방식을 그걸 전도라 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아시다시피 여기에서도 우리는 어디서 전도 현상이 나타나는지 금방 확인할 수가 있죠. 바로 대표적으로
여기서 전도가 이루어지겠죠. 여기에서도 전도가 이루어지겠죠. 다만 이 경우는 어디가 더 고온이고 어디가 더 저온이에요. 이 경우는 손이 더 고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숟가락이 차갑다고 했으니까요. 그럼 이때는 열이 어디서 어디로? 손 쪽에서 숟가락 쪽으로 열이 이동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뜨거운 컵에 대해서 손은 상대적으로 차갑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런 경우는 컵에서 손 쪽으로 이렇게 열이 이동한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첫 번째는 전도 방식으로 열이 이동하는 게 다라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됐죠? 됐죠? 자, 그 다음 이 대류라는 현상이 있죠. 맞나요? 대류. 자, 대류라는 현상은 뭐예요? 대류는 매질이 직접 이동하면서 열 전달을 하는 것. 그걸 대류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대류 현상이 나타나나요? 네, 나가 대류 현상이네요. 얘를 딱 끄집어내면 뜨거운 놈하고 차가운 놈 그 이후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자, 봅시다. 이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그림. 자, 짜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여기가 이제 원래 경계였는데 이쪽이 이제 하트, 이쪽이 콜드. 그러면 격벽 딱 제거하자마자 이제 어떤 일부터 벌어지겠어요? 격벽 딱 제거하자마자 이렇게 되겠죠. 바로 어떻게 되냐면 차가운 물은 아래쪽으로 파고들 거고요. 뜨거운 물은 위쪽으로 넘쳐 들어올 거예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이유는 보통 뜨거운 물의 밀도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저밀도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쳐 들어올 거예요. 저거 나는 사실은 눈으로 관찰한 적이 있거든요. 언제 관찰했냐면 초등학교 때 학교에 교생 선생님들이 오셨는데 교생 선생님들이 저거를 초등학교 때 실험을 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진짜로 뜨거운 물, 차가운 물 격벽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기다가는 빨간 잉크, 여기다가는 파란 잉크 해놓고 이게 되게 뭐 아무것도 아닌 실험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딱 뺐는데 진짜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봤는데 그 어린 마음이 얼마나 신기하든지 막. 그래서 이게 왜 그 뭐 지구과학에서도 뭐 한랭전선, 온란전선 뭐 설명하는 그 원리랑 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되죠? 그 이후에 얘가 이 경계가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보시다시피 요렇게까지 되면서 위쪽에는 빨간 물이, 아래쪽에는 파란 물이. 그죠? 그러다가 최종적으로는 이제 완전히 섞이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실제로 그 물질 자체가 움직이면서 열 현상도 같이 일어나는 일들이 저기서 벌어질 수 있다는 이런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지금 이 문제에선 나오지 않지만 열 전달 방식 한 가지가 더 있죠. 바로 뭐가 있어요? 바로 복사라고 하는 것이죠. 복사의 뜻은? 복사라는 말의 뜻은 뭐예요? 바로 매질 없이 열 혹은 에너지가 전달되는 현상을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복사라고 하죠. 아시겠죠?
그래서 저 복사 현상은 대표적으로 어디서 주로 나타나요? 네, 복사 현상의 대표 예. 빠르바라바라 요거 예를 하나 딱 들면 짜잔 sun 지구 여기 보면 여기서까지 이제 비대너지가 오죠. 이 비대너지가 어디를 걸쳐 우주 공간을 걸쳐 비대너지가 전달이 되겠지만 사실 우주는 어떤 물질이 있어요? 뭐 물질이 없어요? 우주는 거의 진공이죠. 무엇이 없기 때문에 물질을 통한 열 전달은 거의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태양에서 지구까지 비대너지가 오는 과정은 거의 복사라고 할 수 있죠. 알겠죠? 이 복사를 또 우리가 그 어디서 느낄 수도 있냐면요. 뭐 사실은 예로 들자면 천지백가리로 많아요. 천지백가리로 많은데 우리가 이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전열기예요. 왜 겨울에 추울 때 트는 애 중에서 전기계 딱 꽂으면 시뻘개지는 애 있잖아요. 그 시뻘개지는 애 앞에 요렇게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있으면 금세 따뜻해지죠. 물론 이 전열기를 통한 대류 현상도 분명 있을 거예요. 알겠어요? 이 전열기 주변에 공기가 데워지고 그 전체가 따뜻해지는 어떤 느낌도 있지만 사실 이 전열기 아주 가까운 데 가서 불을 쪼이면요.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냐면 뭔가 콕콕 찌르는 느낌이 나거든요. 나죠? 그 콕콕 찌르는 느낌 이게 뭐냐면 뭔가 공기 자체가 훈훈해서 내가 따뜻해지는 느낌 말고요. 불 앞에 아주 가까이 이렇게 됐을 때 뭐가 이렇게 찌릿찌릿 찌르는 느낌 나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전열기의 열 에너지가 직접 전달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때 주로 전달되는 에너지는 뭐냐면 이 경우 적외선 영역의 빛이 복사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사된 것이 내 피부죠. 내 살의 단백질. 자, 사람 살은 단백질로 돼 있죠. 고기 알겠죠? 사람 살은 고기잖아요. 그 단백질의 진동, 운동을 촉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열기 앞에서 불을 쬐게 되면 그 전열기에 있는 여러 가지 에너지 중 적외선이라고 하는 빛에너지가 직접 내 피부를 때리고 내 피부에 있는 단백질이 어떻게 돼? 부르부르부르 진동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내 피부의 단백질이 부르부르부르 진동하는 그 느낌을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 뭐가 콕콕 찌르는 느낌이 난다 라고 내가 인식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열 전달에는 복사도 있지만 지금 여기는 뭐 복사 현상이 언급되어 있지는 않네요. 알겠죠? 자, 쓰시고. 자, 썼죠? 자, 그 다음. 이거 줄게요. 준다. A. 자, 두 번째 E. 여기선 첫 번째 열 전달에 대한 얘기만 했어요. 그렇죠? 방금 열 전달 얘기만 했잖아요. 그런데 그림에서 보여주는 가에서는 사실 딱히 열 전달이에요. 열 전달은 별 관계 없어요. 가는 별 관계 없죠. 특히나 여기에 있는 이 물이나 떨어뜨리려고 하는 잉크의 온도가 같다면 이때는 뭐 딱히 열 전달이 없잖아요.
그럼 이 경우는 이 가가 나다라와 뭔가 열전달은 아니지만 뭔가 공통점이 있다는 얘기죠. 뭔가 공통점이 있으니까 공통점을 쓰라고 한 거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어떤 공통점이 있길래 저 가는 저기에 넣어놨을까요? 열전달 아닌데도. 어. 아, 입자가 스스로 운동한다. 아, 이제 스스로 움직인다. 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 처음 상태로 돌아가기 어렵다. 그것도 좋은 말이에요. 그것도 좋은 말이에요. 되게 지금 굉장히 좋은 말 했어요. 우리 시험거스가. 시험거스. 그래야죠. 시험거스 못 줘요? 좋아. 알겠습니다. 우리 오빠 이름은? 성우석입니다. 우석? 우석거스? 우석. 우석거스. 거스요? 거스가 뭐냐면 저 신데렐라 알죠? 신데렐라 거기 신데렐라 도와주는 쥐들 여러 마리 있잖아요. 그 중에 약간 통통한 쥐 있거든요. 걔가 이름이 거스예요. 그래서 이제 걔가 신데렐라 전편에서 아주 중요한 활약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경남과학고 유행이에요. 경남과학고에서 친구들을 부를 때 항상 거스라고 하더라고요. 시영거스, 우석거스 뭐 이렇게. 근데 왜 거스라고 부르느냐는 경남과학고 애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입에 붙어버렸네요. 재석거스. 자, 어찌됐건. 자, 2번은 뭐냐면 이겁니다. 2번은 이거예요. 조금 이제 뭐냐면 이제 좀 어려운 편이라고 할까? 배우지 않은 편을 쓰면 2번은 바로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자, 이 연력학 제2법칙. 사실은 연력학 제2법칙이 그 고등 교과 과정에서도 빠졌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원래 수능 화학 2에 한 몇 년 전이더라? 한 3, 4년 전까지는 연력학 제2법칙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3, 4년 전부터 연력학 제2법칙이 빠졌어요. 그런데 그걸 지금 과학고 입시로 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영재고 과학고 입시 핵심은 진짜 영재를 뽑는 게 아니라 그냥 선행학습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선행학습이 많이 돼 있으면 그냥 뽑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 영재 교육은 있다 없다? 영재 교육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재 교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우리는 누구를 영재라고 부른다? 심영재를 영재라고 하잖아. 영재거스를 영재라고 하기도 하는데, 자, 영재를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영재를 판단하는 사람은 나와 같은 계급에 있는 사람이 나를 영재로 판단해요? 나의 윗계급에 있는 사람이 나를 영재라고 판단해요?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나보다 윗계급에 있는 사람이 나를 영재로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윗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아랫사람 중 누굴 영재라고 하겠냐고요? 바로 일 시키기 어려운 애보고에게 영재라고 하겠어요? 일 시키기 편한 애보고 영재라고 하겠어요? 일 시키기 편한 애가 영재일 거 아니에요. 맞는 말 아니에요? 맞는 말이죠. 알겠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윗사람 입장에서 얘한테 일 시키기 편하겠냐고요? 어떤 애가? 진짜로 천재적인 뭐냐면은 크리에이티비티가 있는 사람? 사실 천재적인 크리에이티비티가 있는 사람은 사실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전 인류에 몇 명 있을까 말까? 예를 들면 아인슈타인, 볼츠만, 맥스웰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피카소 이런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 흔히 있어요. 몇백 년마다 한두 명 있을까 말까? 근데 뭔 말하는지 알겠죠? 그런 사람들 몇백 년마다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연장선상에 놓고 영재다 아니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그럼 말고 그냥 아주 보통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면 윗사람 입장에서 얘를 영재라고 판단하는 근거는 얘가 얼마나 선행학습이 많이 돼 있냐예요. 내가 화학과 교수인데 적분 속도식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이미 이 학생이 미분 적분을 다 알고 있어. 그럼 내가 수업하기 쉬워 어려워? 쉽겠지. 그럴 때 나는 얘를 영재라고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어요? 즉 영재는 진짜 브릴리언트한 사람을 꼽는 게 아니고요. 선행학습이 많이 돼 있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영재 교육이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교육이에요. 매우 잘못된 교육이에요. 영재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알겠죠? 근데 어차피 그건 그거고 어차피 여러분들 합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말은 여러분들의 모든 교육은 뭘 수밖에 없다? 선행학습일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쭉 해드릴 테니까 연료각 제2법칙 당연히 중학교 교과서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여기 나오네. 그럼 배워야 되겠어요? 안 배워야 되겠어요? 배워야 되겠네? 알겠죠? 그래서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 얘는 이거예요. 자발적 변화에서는 전체의 무질서도가 증가합니다. 자, 쓰시고 이 말씀을 조금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말 자체로는 그 표현하기가 조금 어려울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얘를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조금 나누어 볼게요. 첫 번째 일, 자발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자발적이라는 말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상식적인 혹은 당연한 혹은 자연스런 이런 뜻입니다. 이런 말을 좀 어려운 한자말로 자발적이다라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이라는 말의 뜻 알죠? 당연하다 이런 말 알죠? 오, 자연스럽다 이런 말 알죠? 그걸 어려운 한자말로 자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자발적의 반대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자발적의 반대말을 뭐라고 쓰면 될까요? 비자발적이라고 쓰면 됩니다. 여기서의 비자의 뜻은 한자말로 쓰면 아닐 비자인데 영어로 쓰면 not 이란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이고 당연하고 자연스럽지 않은 게 뭐예요? 비자발적인데 그걸 우리의 일상생활의 말로요. 좀 약하게 말하면 이상한 거고요. 세게 말하면요.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다른 말로 무슨 뜻이냐면요. 괴상한도 좋아요. impossible을 뜻해요. impossible. 알겠죠? 우선 말의 뜻을 저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발적이라는 말의 뜻이 뭐라고요? 상식적이다라는 뜻이고요. 비자발적이다라는 말의 뜻은 불가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무질서도라는 말이 나오죠. 무질서도. 자, 무질서도는 뭐냐면 이겁니다. 이 녀석은 어떤 시스템을 이루는 입자들이 가질 수 있는 여러 상태들, 여러 가능한 상태들 의 총 경우의 수를 뜻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요렇게 어떤 생각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그렇지. 바로 자, 주사위 하나로 표현 가능한 숫자들, 주사위 2개로 표현 가능한 숫자들 중 당연히 어디가 경우의 수가 더 크고 당연히 어디가 작아.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디가 더 당연히 이걸 거 아니에요. 주사위 하나면 1, 2, 3, 4, 5, 6 이거밖에 안 되죠. 근데 주사위 2개면은 11, 12, 13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주사위 하나가 아니라 주사위 2개면은 더 무질서도가 많다. 이렇게 표현들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이 무질서도를 다른 말로 엔트로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엔트로피를 앞으로 그냥 편의상 요거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문자 S로 엔트로피를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엔트로피 계속 이렇게 무질서도 계속 이렇게 쓸 수 없으니까 대문자 S로 쓰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요 내용까지 인식을 하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1을 했고요. 그 다음 2. 자, 여기 지울게요. 이 첫 번째 말을 조금 더 쉽게 바꿔볼게요. 좀 쉽게. 알겠죠? 자, 여기 지웁니다. 자, 첫 번째. 짜잔. 자, 아까 S가 뭐라고 했습니까? 무질소도라고 했죠. 그런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전체의 무질소도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델타 표시는 물리 시간에 많이 배웠던 변화입니다. 그러면 그 변화량이 양수란 얘기는 전체 무질소도가 증가한다는 얘기입니까? 감소한다는 얘기입니까? 전체 무질소도 혹은 경우의 수가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가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입니다. 어떤 변화가 자발적일 때를 뜻합니다. 자, 자발적이라는 말의 뜻이 뭐라고 했었죠? 아까 상식적, 당연한 이런 뜻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걸 예로 들면 어떤 상황이냐? 이겁니다. 예로 들면 폭포수가 아래로 떨어진다. 혹은 뭐가 있을까요? 폭포수가 아래로 떨어진다. 혹은 앉으면 피곤하다.
그 다음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태어나서 죽는다. 태어나서 살다가 살다가 하는 노래가 있죠. 미안해요. 자, 잠깐. 자, 여러분 잘 봐요. 물리학이나 연력학을 1도 몰라도요. 폭포수가 위에서 아래로 푹 떨어져요. 자, 매우 당연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주 당연하죠. 그 상황을 물리학적으로 막 계산하면 무조건 이렇게 나와요. 알겠죠? 두 번째, 안 자면 피곤하죠. 안 잔데도 계속 영혼이 쌩쌩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 모든 생물학적 상황도 막 계산하면 뭐가 나온다?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어떤 생명이 태어나서 막 살다가 어느 날 죽었어요. 이것도 막 계산하면 무조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세 개의 특징이 뭐냐? 요 세 개의 공통점이 뭐냐고요? 매우 상식적이고 매우 당연한 상황이죠. 그리고 이런 예는 더 있겠어요? 이것뿐이겠어요? 천지백가리로 많겠죠. 즉 우리가 뭐 당연하지라고 하는 모든 영역들에 대해 물리학적 계산을 하면 이렇게 나올 때 그거를 자발적이다고 얘기를 하고 그때는 항상 전체의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두 번째, 그러면 양수가 있으면 음수가 있겠죠. 그러면 변화량이 음수인 거는 이건 증가예요, 감소예요? 감소죠? 맞아요? 그럼 이건 뭐냐면 어떤 변화가 자발적이 아니라 무슨 자발적? 비자발적이라고 했는데 이 비자발적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임파서블이라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예가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예입니다. 첫 번째, 물이 그냥 하늘로 치솟습니다. 두 번째, 3,000년 이상 계속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라거나 무슨 말 알겠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 또 말도 안 되는 거, 말도 안 되는 상상. 그렇지. 휜 방귀가 다시 내 똥꼬로 쏙, 뭐 이런 것들. 자, 여러분, 방귀 끼면 어떻게 돼요? 방귀 끼면 내 몸 바깥으로 나온 다음에 걔가 쫙 퍼져가지고 여러분 콧구멍 속으로 슉슉슉슉 들어가는 게 보통이죠. 그러면 내가 낀 방구가 여러분 코 속으로 슉슉슉 들어가는 경험은 좋은 경험이에요? 불쾌한 경험이에요? 불쾌한 경험이죠. 그래서 이때 화가 난 시험거스가 흥 하고 내뱉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방귀 개스가 다시 날아와서 내 똥꼬로 다시 쏙 들어왔어요. 무슨 말 나겠죠? 무슨 말 나겠죠? 자, 그럼 잘 봐. 물이 그냥 하늘로 가만히 있는데 확 치솟아. 이걸 상상할 수 있지. 상상한 다음에 계산해. 그럼 무조건 이렇게 나와요. 알겠어요? 그 다음, 사람이 살았는데 3,000년 동안 계속 살아있는 사람 상상할 수 있어, 없어? 상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야, 내가 영원히 산다면 상상할 수 있잖아. 그럼 영원히 상상하고 계산을 해. 계산을 하면 뭐가 나온다? 항상 이렇게 돼. 알겠어요? 그 다음 요걸로 상상할 수 있지. 계산해. 무조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뭐야? 불가능한 거야. 알겠어요? 이런 거 돼요, 안 돼요? 실제로 안 되잖아요. 인간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변화에 대해
전체의 무질소도는 항상 감소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요런 것들을 우리가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있겠죠. 뭐가 있겠어요? 바로 세 번째, 전체의 무질소도 변화가 없는 거. 그럼 이건 어떤 상황을 표현해 주는 걸까요? 변화가 없다. 바로 어떤 변화가 없을 때예요. 즉 머릿속으로 아예 어떤 변화를 상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은 거시적 변화가 없는 평형 상태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제 평형까지는 뭐 아직 얘기하기 좀 그렇고 그냥 저런 표현을 쓴다 정도만 알아두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모든 변화는 계속 일어나나요? 어느 순간 멈출 수 있나요? 멈출 수 있죠. 자, 대표적으로 바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람은 어디서 어디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죠. 그러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부는 바람은 계속 영원히 계속 바람이 불어요. 어느 순간 바람이 멈춰요. 멈추죠.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원래 차이 났던 기압이 같아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연력학 제2법칙에서 이런 식의 어려운 표현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논술하기 좋은 표현은 바로 이거예요. 세 번째. 우리 자연에서는 항상 고밀도, 고농도, 고에너지 영역에서 저밀도, 저농도, 저에너지 영역으로 물질 및 에너지가 분산됩니다. 최종적으로 양쪽의 상태가 같아져야 합니다. 우선 쓰시고요. 저기다 이제 말을 한번 붙여볼게요. 자, 여기에 우리 자연에서는 항상이란 말을 썼죠. 이거 다른 말로 쓰면 무슨 상황이겠어요? 우리 자연에서 항상. 이걸 다른 말로 뭐로 쓰면 되겠어요? 저기에서 썼던 말 중에. 바로 델타 S 전체가 양수, 음수 뭐? 양수인 어떤 상황? 자발적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우리 자연에서는 항상. 우리 자연에서 항상 일어나는 일은 무조건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나요? 무조건 상식적인 일이 일어나요? 우리 자연은 항상 상식적이라고 가정하는 게 그게 자연과학이라고. 알겠죠? 그러면 고밀도, 고농도, 고에너지, 저밀도, 저농도, 저에너지 영역으로 물질 및 에너지가 분산돼서 이동하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현상. 아까도 누가 얘기했지? 바람. 아시겠죠? 그러면 보시다시피 이 가나다라에
또 하나의 공통점이 뭐가 있겠어요? 첫 번째는 여기서는 연리동이 되는 거죠. 연리동이 되는 거지만 자 봐봐요. 상대적으로 어디가 에너지가 더 많이 있어요? 이쪽이 더 많이 있죠. 이쪽이 열 에너지가 더 작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열 에너지가 많고 적게 되면 그건 무질서도가 큰 상태예요? 무질서도가 작은 상태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여기 줍니다.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준다. 1, 2, 3. 3. 자, 모두 다 무질서도가 작은 상태에서 큰 상태로 자발적으로 변화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논술을 할 때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열 전달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류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열 전달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두 번째 쓸 말은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한 연력학 제2법칙을 다 공부하고 이해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이 정도로 논술할 수 있으면 완전해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각각의 설명을 써드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첫 번째 가. 자, 첫 번째는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변하죠? 물 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블랙 잉크가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섞은 후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섞어버리면 나중에 이렇게 그레이 정도가 되겠죠? 맞아요? 원래 잉크는 새까맸을 텐데 물에 떨어뜨리고 나면 다 새까매지는 건 아닐 거고요. 물 때문에 희석돼서 약간 거무튀튀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잘 봐. 이런 식으로 잉크의 농도가 좁은 영역에 놓여 있어요. 잘 봐. 그럼 여기 잉크 봐봐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개의 잉크를 점으로 분자를 8개의 점으로 표현해 놨어요. 나중에 여기에 섞어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했냐면 이 잉크 입장에서 좁은 영역에 모여 있다가 넓은 영역으로 이동을 했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잉크가 모여 있는 방식을 보면 어디가 더 무질서도가 작고 어디가 더 무질서도가 크냐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는 어디서 어디로 변한 거냐? 전체적으로 무질서도가 작고 무질서도가 큰 상태로 변해버린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자, 나는 어떻게 될 거냐면 예를 들어 이랬다고 칩시다. 여기 100도씨 여기 60도씨 그런 다음 두 개를 섞었어요. 그랬더니 80도씨가 됐다. 뭐 이런 말인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된 거라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양쪽 물의 부피나 비율이 똑같다면. 알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한쪽은 뜨겁고 한쪽은 차가운 뜨겁고 차가운 이런 상태야말로 바로 무질서도가 어떤 상태? 작은 상태인 거고요. 두 개가 섞여서 양쪽의 온도가 같아서 모두 다 균등균등해지는 이런 상태가 역시나 무질서도가 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왜냐? 100도씨면 100도씨에 해당하는 물 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100도씨에 해당하는 물 분자들이 이 위치에서 존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예를 들면 100도씨 분자하고 요 분자가 있는데 이 분자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위치를 바꿀 수도 있고 다양한 위치 관계가 있을 수가 있겠죠. 80도씨 분자도요. 여기 80도씨 분자, 여기 60도씨 분자가 있을 건데 얘네들이 위치가 바뀌어가면서 존재할 수 있는 여러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두 개가 섞이면 서로 충돌을 통해서 온도가 80도씨가 되면서 80도씨 분자들만 존재하게 될 거고 이때 80도씨 분자들이 여기에 존재할 건지 어디에 존재할 건지에 대한 방식은 여기서의 존재 방식보다 여기서의 존재 방식이 훨씬 많아지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전체적으로 입자의 무질서도가 훨씬 커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잘 봐요. 잘 봐. 어떤 한 사회에서 빈부격차가 크게 나는 거. 빈부격차란 말 알아요? 몰라요? 알죠? 부자는 억수로 부자인데 가난한 사람은 되게 가난하고 그런 경우를 뭐냐면 빈부격차가 크다고 하는데 그럼 그 빈부격차가 큰 나라의 그 상황에서는 무질서도가 큰 거예요? 무질서도가 작은 거예요? 무질서도가 작죠. 왜냐하면 빈부격차가 크게 나면 계층 간 이동이 자유로워요? 계층 간 이동이 막혀요? 계층 간 이동이 막히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자인 사람은 부자인 사람끼리 모이고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통계적으로 모이게 돼 있다고요. 그럴 때 부자인 사람 주변엔 부자만 있을 거고요. 가난한 사람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이 있을 확률이 크겠죠. 그런 전체 경우의 수와 이제 빈부격차가 없고 사람들이 소득순이 다 비슷해요. 그러면 어떤 한 사람 주변에 존재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경우의 수는 앞선 경우보다 경우의 수가 더 늘어나겠어요? 줄어들겠어요? 억수로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없는 사회가 무질서도가 큰 거예요? 무질서도가 작은 거예요? 무질서도가 커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빈부격차가 크게 나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비자연스러운 거예요? 비자연스러운 거고요. 빈부격차가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자연과학적으로는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인간 세상을 자연과학적인 원리로 다 설명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자연과학적 잣대로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알겠죠? 알겠죠? 내 친구 중에 정확하게 후배지. 후배 중에 그 LG전자 사장님 아들이 있었거든요. 후배 중에. 근데 이제 LG라는 회사가 그 구씨 집안인 건 알아요? 그 삼성은 이씨 집안이잖아요. 이거 뭐 이건희, 이병철 이렇게 되는 건데 LG는 구씨 집안이거든요. 근데 이제 구씨 집안 사람은 아니고 능력을 인정받아서 LG전자에 이제 그 경영을 하는 전문 경영인으로 이제 대표이사까지 되신 분. 이면 당연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 엄청난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귀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집의 아들이 내 후배였어요. 후배였어요. 우연히 알게 돼가지고 어디서 알게 됐냐 군대 있을 때 알게 됐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재벌의 삶 궁금하죠? 들었는데 걔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걔가 어떻게 하냐면 그 이제 대학생이 되잖아요. 대학생이 되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대학교 가면 뭐 연대, 고대, 서울대, 카이스트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각 대학마다 재벌 커뮤니티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재벌집 자제들이 있죠. 이 모이는 아주 비밀스러운 커뮤니티가 있대요. 그래서 그 커뮤니티에는 일반 서민들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못 들어와요. 공부 아무리 잘해도 못 들어와요. 그래서 그 커뮤니티 안에서 그 아주 은밀한 커뮤니티가 있고 그 커뮤니티끼리 연합이 돼 있대요. 그래서 그 이제 재벌집 자제들이 있는 서울대 모임, 연대 모임, 고대 모임, 이화여대 모임이 다 있는 거야. 그러면 정기적으로 뭘 하냐면 정기적으로 강남에 클럽을 빌린대요. 돈들은 많잖아. 클럽을 빌린대요. 그래서 클럽을 빌려가지고
일정 시기에 그 클럽에 그 커뮤니티에 있는 애들만 오는 거야. 그러면 클럽 내에서 막 술 먹어 놀다가 뭐 한 일이 벌어지겠어? 눈이 맞는 일이 생기겠지. 어머 쟤 괜찮다 뭐 이럴 수 있잖아. 그럼 거기서 사귀게 되겠지? 그럼 거기서 사귀고 거기서 혼인이 벌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뭘 막기 위해서? 자, 잘 생각해봐. 내가 아무리 재벌이지만 어디서 우연히 만난 여자나 어떤 남자가 너무 좋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랑 결혼하겠다라고 끝끝내 우기면 부모 입장에서는 막을 수 있어 못 막어? 못 막지. 도덕적으로도 뭐 법적으로도 막을 방법이 없잖아. 그러면 그렇게 평민 집안 자녀가 혼인을 통해서 그 커뮤니티 속으로 들어오면 그 재벌 집안의 일부의 재산이 그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겠지. 부부가 돼버리면. 그러면 재산이 그쪽으로 흘러 들어가면 자본의 분산이 이루어지면서 엔트로피가 커져, 엔트로피가 낮아져. 엔트로피가 커지지. 그걸 재벌집에서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 그러니까 혼사가 어디서만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야. 그 안에서만, 그 커뮤니티 안에서만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야. 그래서 수천만 원을 들여서 클럽을 통째로 빌리는 거야,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혹여나 내가 누군가를 사귄다거나 그런 상태에서 혼인이 벌어진다 한들 사실 그건 나의 자유의지인 거야, 내 부모의 뜻대로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커뮤니티에서는 혼사도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사귀는 것도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실제로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우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후배는 그 클럽에서 하필 그 클럽에서 우연찮게 누구 소개로 놀라온 평민 집안 여성이랑 사귀게 된 거야. 사귀게 된 거야. 네. 그래가지고 집안이 난리가 났었대요. 난리가. 그래가지고 이놈이 결국에는 그 재수 씨랑 너무 좋아가지고 결혼까지 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는 그 집안에서 그 며느리를 인정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고 내 들은 얘기로는 그 내 후배의 동생이 있대. 후배 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남동생이 형의 부인이야. 그럼 형수잖아. 한테 막 쌍년이라고 욕하고 막 이게 여러분 재벌집 사람들 일반 서민들 벌레로 보거든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이 계급 사회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법적으로 계급은 없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계급이 있다 없다? 아주 강력하게 있습니다. 강력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 며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바람에 그 후배는 어떻게까지 했냐면 도망가서 둘이 혼인신고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결혼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부모님들이 오시지도 않고 그 사정을 딱하게 여긴 큰아버지가 혼주가 돼가지고 혼사를 치러주셨대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 입장에서는 어떻게 팽 당해가지고 이제 재벌집에서 쫓겨나게 된 건 거 아니에요. 이게 먹고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애가 군대 온 거예요. 결혼한 상태로. 군대 오면 어떻게 돈을 버냐? 바로 군대를 장교 신분으로 오는 방법이 있거든요. 시험을 치면 장교가 될 수 있어요. 지휘관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월급도 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출퇴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혼한 아내와 같이 있고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 이제 학벌도 좋거든요. 학벌도 좋아요. 학벌도 좋아서 이제 그 장교가 돼가지고는 이제 군대에 와서 나를 만난 거죠. 왜냐면 나도 이제 그 장교가 됐고 장교가 된 후에 그 결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둘이 어디서 근무했었냐면 해군사관학교에서 근무했었다고요. 그래서 해군사관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선후배로 알게 돼가지고 그때 그 재벌집에 대한 그런 걸 좀 알게 됐었죠. 뭐 하여튼 알겠죠? 하여튼 그런저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지금 가나다라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 가나다라는 단순히 열의 이동뿐 아니라 묘하게도 엔트로피에 대한 얘기가 함께 섞여 있는 얘기니까 주의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자, 뭐를 하나 해볼 것이냐? 뭐를 볼 거냐면,
자, 한 장 넘기면 2페이지에도 같은 문제가 있죠. 찾았습니까? 자, 2페이지에도 그 보시다시피 같은 문제인데 뭐 창원과학고하고 부산 뭐 1고등학교에서 같은 문제 나왔었으니까 확인해 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다음 한 장 넘겨서리 넘겨서리 거기에 그 3페이지에 한 장 넘기시면 그 어디냐? 경기 북과학고에 나왔던 문제 보이세요? 경기 북과학고. 요 문제에 거기 보시면은 탐구활동 3은 이게 그 무엇이냐? 그거 이제 생물 문제인데 1하고 2는 화학 문제거든요. 그래서 1, 2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내가 칠판에 정리하는 동안 정리하고 쓰는 동안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시작.